오늘날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한중 양국은 상호 의존적 관계가 심화되고 있으며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날로 높아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인 기업이나 소규모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저희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차이나 MBA 입학을 적극 권장합니다. 제가 졸업을 하고 중국을 진출할 수 있는 계기가 됐고 박사과정을 준비할 수 있는 발판이 됐던 것 같습니다. 차이나 MBA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중국을 통한 멋진 미래 비전을 펼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중국 비즈니스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분들께서는 중국과 관련된 인적 네트워크를 설정할 수 있으며 확장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미래의 한중 글로벌 CEO가 되실 예비 창업자 여러분, 저희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차이나 MBA로 오세요. 차이나 MBA 짜요! 네, 안녕하십니까. 홍보 영상을 이제 보고 오셨을 겁니다. 경희 차이나 MBA 2021년 후기 신입생 모집 관련 영상을 저희 CEC 채널을 통해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이게 이번 주까지 접수입니다. 온라인으로 접수가 진행되고요. 관련 내용은 저희가 더보기란에 링크를 걸었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분은 꼭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이번에 저희가 동문이 되는 인연을 맺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장님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중국 경제, 중국 금융, 이걸 좀 체계적으로 공부를 하고 싶거나 이러시면 아마 한국에서는 그걸 전문적으로 강의를 하는 학교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경희대 차이나 MBA 같은 경우는 그게 굉장히 특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이 있거나 또 그러시면 온라인상에서 상담을 하실 수도 있고 또 지원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기회가 되시면 같이 한번 공부해보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졸업을 했던 사람으로서 말씀드리면 매우 만족하고 또 어떻게 보면은 이 소장님과 함께 이 자리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는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께도 강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컨텐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코로나19 백신 얘기가 많습니다. 우리나라 중국 거 백신 갖고 와야 되냐, 러시아 거 갖고 와야 되냐 아주 뜨거운데 많은 분들이 고민하실 겁니다. 궁금하실 부분. 과연 중국의 코로나19 백신 믿을만한가? 신뢰도가 어느 정도인가? 효과가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신다고요? 그렇습니다. 2021년은 전 세계는 딱 두 개 나라로 갈라질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떤 나라냐 그러면 백신 맞은 나라고 안 맞은 나라. 그러니까 집단 면역을 이룬 나라와 그렇지 못한 나라. 백신 있는 나라하고 없는 나라. 네. 그게 이제 아마 게임 체인저가 될 것 같고. 그래서 결국은 이것도 놓고 보면 미중이에요. 그래서 지금 아마 백신 이코노미라는 말이 드디어 등장할 것 같은데. 네. 지금 미국 같은 경우도 이제 경제가 그렇게 이게 액티브하게 최근 1사분기 수치가 나온 것 자체가 하루 25만 명에서 5만 명대로 확진자가 뚝 떨어진 것, 그리고 이제 백신 접종률이 이게 이제 아주 빠른 속도로 한 1억 명 가까이 이제 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죠. 그래서 결국은 아마 하반기 경제는 백신 맞은 나라가 안 맞은 나라가 크게 차이가 난다. 근데 지금 전 세계 코로나19 백신 개발 현황을 놓고 보면 3상을 끝내고 나서 이제 이게 허가가 나야 되는데 이게 이제 에머전시라는 거죠. 네. 그래서 백신도 보면은 이게 한 4가지 정도 종류가 있고, 근데 거기에도 보면 역시나 미국하고 중국이 이제 주도를 하고 있고, 거기 이제 러시아가 하나 정도 지금 들어와 있는 그런 상황이죠. 네. 그래서 지금 놓고 보면 지금 전 세계 백신을 보면은 이제 전달체 백신 이제 언론에 나온 그대로 보자고 하면 이 바이러스 벡터 백신이 미국, 영국, 중국에서는 이제 캔시노 이제 요 회사고요. 그다음에 합성 항원 백신이 이제 미국이고요. 노바백스 같은 거고, 이제 핵산 백신이 바로 미국의 모더나, 그리고 이제 독일의 화이자,
그리고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그 불활성화 백신, 그래서 바이러스 병원성을 제거해서 인체에 주입하는 요 세 가지가 다 이제 중국은 요 방식을 쓰고 있죠. 네. 그래서 지금 놓고 보면 뭐 전 세계에 이 백신이 한 10개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4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4개 회사가 들어와 있고 네. 4가지 방식 중에서 2가지 방식을 중국은 채택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면 미국 다음번에 이 어떻게 보면 백신의 기술이나 또는 뭐 개발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바야흐로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만은 바로 백신 전쟁이죠. 그리고 특히나 지금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뭐 코로나 확진자인데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바이든 이펙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25만 명대에서 바이든의 1호 명령이 바로 마스크 쓰라는 거였죠. 그랬더니 이제 5만 명대로 뚝 떨어졌어요. 근데 이제 문제가 바로 이 차트인데 네. 지금 보시면 아시아가 유럽도 떨어지고 있고 중남미도 떨어지고 있고 미국도 떨어지고 아프리카도 뭐 현상 유지인데 지금 아시아가 뭐 어마어마한 숫자로 올라가죠. 이 추이가 굉장히 심상치 않은데요? 이게 지금 예. 심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바로 인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가 지금 이제 급증을 하고 있고, 네. 그래서 나머지 나라들을 놓고 보면 뭐 그냥 작은 수치고, 그래서 인도가 이제 모든 아시아의 중심이 되고 있고, 이것이 또 미국의 입장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 지난번에 우리가 뭐 미중 경쟁 때 쿼드 얘기를 했지만 이게 인도, 호주, 일본 이게 굉장히 중요한 미국의 동맹의 축이 되는데 인도가 이제 이런 일이 터지게 되면 굉장히 문제가 커지죠. 그러니까 쿼드의 한 축이 지금 무너진 상황이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뭐 특허권, 지재권을 이제 일시적으로 유보시키고 네. 뭐 이걸 대량으로 생산해서 뭘 가자고 하는 것이 뭐 중국만한 인구를 가진 인도가 지금 감염되고 이것의 양이 이게 전 세계가 감염되는 것보다 더 빠른 속도로 가니까 이게 문제가 지금 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나 지금 러시아라든지 이제 중국이라든지 뭐 이런 지역들은 보면 굉장히 수치가 낮아요. 네.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유럽은 사실 말이 많았습니다만 프랑스도 이게 뭐 급등했다가 지금 뚝 떨어져서 2만 명대로 떨어졌고 독일도 하락 추세고 영국 같은 경우는 이제 백신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굉장히 낮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건 바로 일본이죠. 일본 같은 경우는 최근에 다시 이제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아무래도 날씨가 따뜻해지니까 외부 활동도 크고 그래서 지금 유럽은 안정화되어 있고 일본은 크게 증가하는 이런 문제가 있어서 아마 일본도 아마 올림픽이 뭐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운 거 아닌가 본인 그 나라들은 하고 싶어 할지 몰라도 네. 상황 그런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요즘 뭐 여러 가지 이제 처음 코로나 왔을 때는 확진자 수 가지고서 많이 봤지만 지금은 백신 접종자 수 또 접종률을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놓고 보면 접종자 비율을 보면 이스라엘이 세계 1등입니다. 네. 그래서 얼마 전에 아마 한국 언론에서도 뭐 이스라엘 사람들이 마스크 안 쓰고 활동하는 게 나왔고 물론 거기에서 뭐 이제 붕괴 사고가 나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다치긴 했지만 그 붕괴 사고도 이제 마스크 안 쓰고 자유로운 활동이 가능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의 비결은 바로 백신 접종률입니다. 네. 집단 면역을 달성했다고 보고 있죠. 그렇죠. 네. 그리고 영국이 심각했지만 이게 이제 영국은 백신을 개발한 나라이기 때문에 네. 이제 한 50% 이게 접종률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 같은 경우가 면 40%를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여기서 한 번 이상 이제 백신 접종을 맞은 나라고요. 그래서 인도 같은 경우는 이제 10% 미만이기 때문에 대형 사고가 지금 터졌죠. 네. 그래서 지금 보면 이제 접종자 비율을 놓고 보면 이 미국하고 영국이 이제 그 100명당 비율로 보면 이게 아주 탑이고요. 그리고 이제 상대적으로 보면 그 중국이 한 20%, 이 정도 돼 있고 러시아도 조금 낮고요. 그래서 일본이나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10% 미만의 아주 낮은 수준이죠. 그래서 지금은 코로나 이 확진자 숫자가 아니라 이게 백신을 맞은 사람 몇 명이냐가 이게 사실은 경제 회복이라든지 모든 것의 중심이 되고 있죠. 네. 그래서 놓고 보면 이제 의아한 것은
전 세계에 어떻게 보면 10개 중에서 3상 끝난 4개를 중국이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왜 이렇게 접종률이 낮은가 네.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네. 그래서 지금 중국은 한 20% 정도인데 6월까지 40% 그리고 12월까지 한 60% 정도. 그래서 내년 초 정도 되면 한 7, 80% 집단 면역을 가는 거를 목표로 잡았어요. 그래서 이게 그렇게 가려고 하면 현재 20%좀 낮죠. 그래서 중국 정부가 최근 들어서 이제 아주 세게 푸시를 하는 바람에 하루 지금 1,000만 명씩 접종을 해요. 네. 그렇게 되면 이게 뭐 10일이면 바로 1억 명이죠. 그래서 뭐 이제 한 40%로 가면 한 5억 6천만 명 정도를 이제 맞춰야 되니까 네. 그러면 한 3억 명 정도 그 정도를 맞추려고 하면 이제 하루 1,000만 명에서 한 1,500만 정도 맞추면 되죠. 네. 그렇게 이제 푸시를 지금 하고 있고 그래서 뭐 중국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 접종을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그 제품의 신뢰성에 대해서 이제 국민들이 좀 의심도 하고 있고 그래서 안 맞으려고 했던 것이 있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좀 뭐 솔선수범해서 맞기도 하고 또 이제 맞으면 뭐 이 상품을 주기도 하고 백신의 수량은 문제가 없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뭐 서방 세계에서는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중국 같은 경우는 뭐 대량 생산이야 잘하죠. 그래서 그런 점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 코로나 백신 개발을 보면 원래는 이게 10년 걸려야 될 거를 지금 3상에서 다 허가를 내줬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에머전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 네. 그래서 지금 뭐 백신에 있어서는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백신 개발 전쟁이었다고 그러면 지금 확보 전쟁이죠. 네, 그래서 맞습니다. 뭐 정말로 이것은 뭐 약육강식이죠. 뭐 그 선진국하고 돈 있는 나라들이 이게 힘 있는 나라들이 다 이제 어떻게 보면 점령을 하고 가난한 나라, 힘 없는 나라들은 백신을 구하기조차 어려운 이제 이런 일이 벌어서 그래서 지금은 백신 개발이 아니라 양산 전쟁이고 이제 확보 전쟁으로 완전히 이게 바뀌었다. 네. 그렇게 보여지는데 지금 실제적으로 이제 백신 민족주의가 사실은 된 거죠. 된 거여서 백신 외교, 백신 민족주의 이게 지금 뭐 3상까지 끝난 아스트라제네카나 화이자나 뭐 시노팩, 시노팜, 캔시노, 모더나 여기서 이제 이걸 누가 더 가져가냐 하는 것이고 그것은 뭐 어느 나라든 마찬가지지만 자국 우선이죠. 네. 이제 그런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근데 지금 이제 그 특징적인 것은 중국과 러시아의 액션이에요.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를 보면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백신 접종률이 20%도 안 되는 세계에서 4가지, 10개 중에 4가지의 백신을 자기네가 갖고 있으면서 낮은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좀 의심 많아가지고 좀 이제 딜레이 시키는 것도 있지만 근본적인 것 하나는 아까 잠깐 뭐 스쳐 지나 보셨겠지만 백신에 이 맞기 이전에 이것이 확진자 숫자가 중국은 너무 낮아요. 그래서 뭐 최근 통계를 보면 확진자가 제로다. 외부에 주입하는 거 안에서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빨리 백신을 맞아야 될 긴급성이 떨어진 거죠. 전에도 말씀하시면 백신에 대한 그 급하지가 않다. 그렇죠. 중국 예. 안에서 놓고 보면 확진자가 별로 없으니까. 확진자가 많으면 그때 미국은 많이 맞은 것도 사실 걱정되고 그렇죠. 공포가 있기 때문에 막 맞으러 갔는데 그래서 지난주에 저희가 중국하고 이제 그 어떤 포럼에서 제가 발표를 했는데 네. 저는 한국에서 이제 중국판 줌 이걸로 저는 얘기를 드리고 이제 호텔에서 그 청중들이 이제 제 얘기를 듣는데 뭐 서로 화면에 비치는 거 보이잖아요. 네. 호텔에서 제 얘기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마스크 쓴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호텔에서 하더라도 그렇죠. 사람이 많으면 이런 칸막이 다 하고 다 예. 우리 마스크를 쓰게 돼 있잖아요. 네. 쓰고 실제로 쓰고 있고. 근데 중국 같은 경우는 그 현상이 이미 보여졌었어요. 확인이 되는 상황.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면 제가 볼 때는 중국의 낮은 백신 접종률은 아마도 확진자의 숫자가 크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급하지 않아서 이제 간 거지만 이제는 이제 전 세계가 다가 백신으로 인한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보장하는 것 때문에 중국도 드디어 시동을 걸었다. 네. 근데 그 사이에 이제 그렇게 급하지 않은 상황에서 중국하고 러시아가 백신 외교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아까도 보셨습니다만 아시아 후진국이라든지 중남미, 아프리카 이 지역에 사실은 미국은 백신을 생산해서 자기네 자체 수요 또 동맹이나 우방한테 공급하는 것 정도 갖고서도 모자랐기 때문에 룸이 없었죠. 근데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국내에 그렇게 많은 백신 접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룸이 있었다는 거죠. 그걸 가지고서
전 세계에다가 뿌린 겁니다. 중동, 아프리카 뭐 이런. 그렇죠. 그래서 지금 오늘 뭐 언론에 나온 얘기입니다만은 중국이 한 90여 개 나라에 억개 이상을 뿌렸고 시노백이 일단 브라질에 4,700만, 파키스탄에 200만 뭐 이런 정도로 갔다는 거죠. 그래서 소련도 러시아도 마찬가지로 이게 그 상대적으로 보면 확진자 숫자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후진국에 이제 대대적으로 공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좀 특징적이고요. 말 그대로 백신 애교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미국이 어떻게 보면 자국이 너무 많이 감염됐기 때문에 자기 앞가름하기에 급급한 사이에 이제 중국하고 러시아가 그 공백을 치고서 이제 외교적으로 나간 거죠. 그래서 지금 놓고 보면 뭐 효능을 놓고 보면 그 미국계, 유럽계들이 한 90%고 중국은 한 70%, 자기네 말로 70에서 79% 정도 네. 해요. 하는데 어쨌거나 지금처럼 에머징 상황에서는 뭐 후진국 입장에서는 이게 뭐든 이제 맞아야 되는 상황이니까 거기서 중국 제품이 이제 어떻게 보면 임상을 많이 해버린 거죠. 네. 그리고 테스트도 실질적으로 돼버리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중국에 대한 상대적인 이제 그 후진국들 사이에서의 이 기여도 이게 커져버린 거죠. 그래서 뭐 미국 큰 소리는 치지만 우리한테 해준 게 뭐냐. 이제 이런 이제 후진국들의 반발이 지금 있는데. 정말 절실한 건 백신인데. 그렇죠. 예. 그래서 중국이 아이러니하게도 그 코로나19를 발병시켰지만 이걸 또 활용을 해가지고 방역 물품을 무지하게 이제 수출해서 돈을 벌었고 또 지금은 이 백신을 가지고서 이제 외교에다 쓰는 네. 그런 일이 지금 발생하고 있죠. 어쨌거나 이제 투자 입장에서 놓고 보면 지금 코로나19가 그 전 세계 재앙이긴 했지만 또 백신이 새로운 어떤 이제 구원이 되는데요.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보셨습니다만은 이게 회사가 4개가 관여가 돼 있어요. 네. 그래서 그게 이제 켄시노가 있고 그 국약 그리고 중국 생물, 이제 시노박 뭐 요런 이제 4개 회사가 있는데 지금 놓고 보면 이제 상장 회사로 놓고 보면 켄시노가 그 홍콩에 상장된 회사가 백신 지금 생산하는 회사죠. 그래서 보시면 주가들이 맨 왼쪽에 있는 겁니다만은 이게 이제 조정은 겪었다가 최근에 다시 이제 휙 올라가는 이런 일이 벌어졌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복성제약입니다. 푸싱즈야오인데 이게 지금 주가들이 아주 세게 올라가죠. 그래서 왼쪽에 있는 것은 이제 이 홍콩에 상장된 네. 복성이고 또 오른쪽은 중국 본토에 상장된 겁니다. AH 동시에 상장된 건데 최근에 이것들의 주가들이 이제 아주 급등을 하죠. 그래서 지금 복성제약 같은 경우는 그 여기 보시면 전 세계 3상을 들어간 10개 회사 중에서 네. 맨 밑에 보시면 그 화이자 얘들이 개발한 데 보면 바이오 나노텍하고 화이자가 있고 그 사이에 보면 포슨 파마섹슈얼이라는 게 들어가 있어요. 네. 요게 바로 이 복성제약입니다. 네. 그래서 이게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이 복성제약이 지금 이제 뭐 미국도 그렇고 급하니까 대량 생산을 전 세계에다가 기술을 풀어주겠다는 이제 이런 게 있죠. 근데 지금 이 컨소시엄에 화이자 컨소시엄에 복성제약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풀린다고 하면 맨 먼저 복성제약이 그 기술을 받아가지고 바로 양산할 수 있는 네. 그런 수혜를 입을 수 있죠. 그래서 지금 뭐 중국도 마찬가지고 이게 약에 대한 신뢰성에 의문이 있는데 지금 화이자 같은 경우는 뭐 큰 부작용이 없었기 때문에 전 세계가 다 맞으려고 하죠. 그래서 이제 지금 이 복성제약 같은 경우, 푸싱제약 같은 경우는 바로 거기에 지금 수혜를 입은 겁니다. 그러니까 복성제약 같은 경우는 켄시노 같은 뭐 바이오텍 기업 느낌보다는 화이자 같은 이 빅파마의 느낌이 강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지금 컨소시엄에 들어가 있는 거죠. 예, 그렇기 기술 때문에 개발. 양산의 능력도 훨씬 바로 뛰어날 되는 거고. 거죠. 그래서 예. 지금 이것은 푸싱제약 같은 경우는 이 켄시노라든지 이런 회사들은 자체적으로 백신을 개발했기 때문에 이제 올라간 거지만 네. 복성제약 같은 경우는 그 개발의 컨소시엄에 들어가서 기술 공여를 바로 받아서 생산할 수 있는 기업이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최근 들어서 주가들이 아주 급등을 하는 네. 그런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죠. 네.
그래서 뭐 코로나19가 사실은 뭐 병 주고 약 주고 뭐 이러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 놓고 보면 중국 같은 경우가 아까 말씀드렸던 자국의 이 접종률은 굉장히 낮지만 그걸 또 역으로 레버리지를 걸어서 외교에다가 이제 아주 유효하게 지금 쓰고 있고 또 이제는 이제 양산의 게임이 벌어지면서 이제 뭐 미국부터 얘기한 지재권을 풀어주는 그 과정에서는 이제 중국 기업 중에서는 이제 복성 제약이 거기에 이제 최대 수혜자가 지금 되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중국 백신에 대한 신뢰도 단순히 감정적인 문제, 감성적인 판단이 아니라 지금 봤을 때는 이 중국의 접종률이 낮은 것이 이 신뢰도가 떨어졌다는 것보다는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보면 그만큼 절박하지 않기 때문에 급하게 긴급하게 이런 그 백신 접종률이 끌어오질 않았다는 부분이고 그거에 대한 여분을 어떤 외교로 활용하는 이런 부분을 우리가 면밀히 이해해야 어떻게 보면 이 백신 이코노미, 백신 외교 이런 부분들을 좀 면밀하게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소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